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구간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 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 날 또 뵈니까 또 이렇게 반갑네요. 월요일날 보면 반가운 얼굴이라니 다행이네요. 월요일이니까요. 네, 반가운 이슈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관세 관련 이슈, 이번에는 알루미늄으로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는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첫 임기 때도 무역 확장법을 적용해서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가 있는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짚어봐야 할까요? 지금 일단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시간에 동일하게 10%, 철강은 동일하게 10%가 들어간 상황이고 알루미늄만 좀 비율이 올라갔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이제 관심도를 붙이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철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좀 부담스러운 거는 결국에는 철강 쿼터제가 있었잖아요. 이 쿼터제는 유지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쿼터제는 유지된 상황에서 관세 비율만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향 내에서 생산량이 높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철강주들은 좀 부담감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좀 테마성적으로만 알루미늄 관련주들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알루미늄 관련주가 그러면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우리가 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쫓아갈까요? 말까요? 라는 고민증 분명히 붙으실 것 같은데 알루미늄 관련주는 그렇게 과거에도 좀 강세를 보였었던 이력은 좀 많이 적습니다. 특히나 일단 원재료 부분들의 상승세가 일어나려면 지금 사실 관세 전쟁과 내지는 이런 원자재에 대해서 막 올라가는 우려감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지금 미국장, 미 선물 시장 보시면은 안 빠집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그렇지 않은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이 얘기를 우리 저번에도 했었잖아요. 네. 네,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관세 영향도나 아직은 지금 이제 반사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보복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관세에 대해서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트럼프가 먼저 데드라인을 정해진 거를 중국이 데드라인을 바꿨고 결국 협상 없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일단 포괄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이건 어딜 겨냥한 거겠습니까? 중국이죠, 당연히. 중국을 겨냥한 이야기인 만큼 반사적으로 아마 중국에서도 추가적으로 때리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섹터 같은 경우 오늘 이따가 추천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추천주 통해서 공개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라고 하면은 뭐 알맥, 알루코 이런 종목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알루코 같은 종목 한번 지금 보실 텐데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이나 이 원자재 관련주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완전히 바닥입니다. 네. 바닥이요. 큰 차트 흐름 보셔도 완전히 바닥이요. 자, 그래서 오늘 올라오는데 얼마나 올라오나요? 네, 꼴랑 지금 2%입니다. 9% 올라가다 윗꼬리 달고 그냥 쭉 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일선상으로 가줘야 되는 게 관세뿐만 아니라 원래 원자재들 가격도 같이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석유 아니면 뭐 천연가스 이런 원자재들 가격이 올라가야죠. 가장 지표적인 게 뭡니까? 석유잖아요. 석유 관련주, 원유 관련이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뭐라고요? 원유나 아니면 천연가스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원자재들 특히나 이거 식량 쪽과는 완전히 반사적으로 이런 머티리얼, 철강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완벽하게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추세 붙이면서 올라오기에는 살짝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종목도 볼게요. 조일 알미늄도 있을 겁니다. 알미늄이라고 붙어있는 종목들은 오늘 다 전반적으로 아마 윗꼬리를 달면서 눌리는 흐름 마찬가지로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일부 올라오는 흐름이었고 앞선 구간에서도 거래량 거의 없다시피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눌린 구간 나오지만 추가적으로 접근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일단은 좀 손을 떼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일단 이거 이외로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올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없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굉장히 저렴한 부분이고 사실 시장에서 가장 우려스럽고 이런 관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빠졌었던 것은 결국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원자재들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세가 지금 추가적으로 붙지 않는다면은 이런 조일 알미늄 같은 종목도 올라오기는 좀 어렵고요. 바닥권이기 때문에 원자재들에 대한 상승세가 붙었다라고 하면은 뒤늦게 들어가도 늦지 않으시니까요. 아직은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루미늄 이슈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도 약간 탄력을 붙여줘야 저희는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루코와 조일 알미늄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지금은 접근을 조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볼게요. 조선주 다뤄보려고 합니다.
조선주가 연이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조선업 호황을 바탕으로 실적도 잘 나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수혜주로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 1월에만 50%가량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조선주 계속 잘 갈까요? 앞으로도 아마 계속 잘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쁠 이유가 지금 거의 없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중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환율 차이 때문에 이제 조선 기자재들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미 수익성인 부분에서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당장에 좀 미래적인 실적에 대한 이야기고 당장에는 좋다 이겁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필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좋다고 하는 거. 누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좋다고 하는 거 일단 쫓아가면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게 트럼프 정책주, 조선, 뭐 관세에서 회피되는 부분 다 트럼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뭐 이 상황에서 지금 더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천연가스 수출과 관련된 뉴스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LNG 수출 계획, 일본 같은 수입 계획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특히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수입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시피 네, 조선주와 LNG 관련주들은 아직도 강세를 계속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많이 확인하고 계신데 기자재 관련주들은 일단 마찬가지로 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장주들이 못 가잖아요. LNG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뭐 물론 이제 폭넓게 이제 펼치자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선 기자재 쪽이 당연스럽게 계속해서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포트에서도 담으면서 수익을 거뒀었던 종목이 바로 일승이라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뭐 대양전기공업이라든지 아직도 지금 이쪽에서 KSP와 같은 정부 만드는 종목조차도 다 웬만하면 계속해서 우상향 만들어줍니다. 일승 기준으로 보시면은 21 이평선은 지금 무너지지 않는 채로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현재 지금 어찌 보면은 조정 나왔다가 거래량 안 붙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빠지고 우상향 나옵니다. 거래량이 없는데도 우상향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 붙이면서 뉴스만 붙여준다? 그럼 상승분 강하게 슈팅 치는 겁니다. 그래서 눌림 구간마다 계속해서 조선주 사고 이제 실적이 찍힐 수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1승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승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매수 괜찮은 자리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좀 쉬어가는 눌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 중에도 21 이평선 지지해 주면서 반등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실적적인 부분 내에서 달러 환율 부분이 기자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으로 붙었다라는 뉴스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북미향에 대해서 지금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는 좋은 점이 특히나 이제 미국향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하나오션이 제일 강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금 조선뿐만 아니라 이 해양 플랜트 쪽에서 같이 붙어서 간다면 조선주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거 무인 잠수정 같은 부분에서도 무인 드론 시장에서도 추가적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오션이나 현대미포 같은 쪽이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정치적인 사업 쪽에서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다 보면은 수익 개선성에 대한 기회는 충분히 열려 있고요. 다만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만약에 슈팅이 한번 나오면서 이격을 좀 벌린다라고 한다면은 이격이 벌어지는 그때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과 같이 천국의 계단이잖아요. 거의 천천히 그냥 올라가는 천국의 계단처럼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관련해서는 안 갈 이유가 없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 내용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전에 편입했던 1승과 함께 하나오션 차트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로는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엔터주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관세 불확실성에 변동성 커지고 있지만 엔터주는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의지와 함께 한한령으로 막혔던 중국 귀환도 기대되면서 YG엔터 52주 신고가 달성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엔터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부분 같은 경우 관세 회피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관세 회피 할 수 있는 섹터가 엔터, 게임주, 그리고 뭐 바이오 이런 정도로 한 3개 정도로 좀 축약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임주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게임주 궁금하다.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아들들에게 물어보고 엔터주 궁금하다. 뭐 사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따님 있으시면 따님한테 물어봐라. 딱 반 나눠서 보면 되겠네요.
사실 엔터주 제일 잘하시는 분도 진짜 따님분들이 제일 잘할 겁니다. 잘 오시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뭐 그럼 어떤 주식, 어떤 종목이냐. 지금 현 상황 내에서 엔터주들 네, 사실 날씨도 풀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날씨 풀리는 구간에서 콘서트나 행사도 많이 열리잖아요.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밴드도 이번에 인천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누구 좋아하시죠? 아, 제가 미국 밴드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간 지금 이제 외국계에서도 이제 다시 콘서트 붐이 불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불황 내지는 경기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고 기간 내 수급 같은 경우에도 확인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엔터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악재는 뭘까요? 바로 인재죠, 인재. 인재만 나오지 않는다면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재를 가장 잘 회피하는 엔터 딱 하나밖에 없긴 합니다. JYP죠, JYP. JYP가 사실 인재적인 부분에서 악재를 사실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보니까 JY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항대 도달한 상황입니다. 오늘 481선 저항대 82,000원 구간을 오늘 맞고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좀 추가적인 이탈 내지는 조정 구간 아니면 위로 안착하는 모습만 포착이 되신다면은 추가적으로 들어가셔도 괜찮다. 엔터주에게 가장 악재는 인재입니다. 인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가장 낮은 JYP가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만큼 네, 관심도를 좀 높여보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마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종목이 하이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시끄러운 뉴스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특히나 이제 BTS 같은 경우 완전체가 이제 제가 기억하기에 군대가 완전 전역하는 게 내년으로 완전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좀 팀적으로 활동을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6월이랑 9월 달에 또 군대 이제 군대 전역이죠. 네. 전역 이슈. 이 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도 군대 갔다 온 지 꽤 됐으니까. 네, 전역하는 이제 멤버들이 또 추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활동 기대감까지 붙이시라면 하이브 한 2개 정도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격을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강세를 보인 만큼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분할적인 관점으로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항상 역별 구간에서 이게 돌파가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돌파 이후에 항상 장기 저항선이 이제 지지로 바뀐 만큼 지지 받는지 여부 22만 원 구간이니까요. 이런 눌린 구간까지 생각하시면서 분할로 매수 접근해 보시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 부분 인재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관련해서는 JYP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하이브 차트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부터 우리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어가 볼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를 해주실까요? 관세와 관련돼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일단 포괄적으로 관세를 때렸지만 네, 결국에는 조정한 거는 어디다? 중국이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이제 중국에서 또 보복이 나올 가능성을 우리는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네. 해당 섹터를 가지고 나왔고요. 중국이 24년도 1월에서 8월 기준으로 수입 품목의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바로 대두 관련주 가지고 나왔고요. 저는 현재가 2,905원에 포트 편입하도록 하고요. 고려산업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두 관련주입니다. 자, 대두가 사실 2018년도 때 당시에도 중국이 때렸었어요. 중국이 수입하는 품목 중에 가장 높은 게 뭡니까? 반도체예요. 반도체나 내지는 뭐 휴대폰, 자동차, 뭐 전장, 부품 다 이런 거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순위에 있는 게 원유, LNG 그리고 대두, 식량입니다. 그걸 제외하면 이쪽밖에 없어요. 그럼 관세를 때릴 수 있는 거는 이쪽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 품목 내에서 높았었던 LNG나 석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중국에서 관세를 물리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럼 다음 순서는 누굴까요? 대두랑 식량 쪽을 건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대미 수입 금액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수입 품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식량과 대두라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사적으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만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복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랑 수급 한번 보고 넘어가실 텐데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국의 외국계 내에서 3거래일 이상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종목 중에 하나고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반등 시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구간에서 현재 지금 300일 이동평균선 저항대를 맞고 눌려 있는 상황인데요. 뉴스 뜨면서 급등 나오면은 충분하게 481선까지 급등 나올 가능성 높으니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다 라고 또 이야기가 붙는다면은 더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고려산업 그래서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481선 저항대까지 보고요. 목표가는 3,300원으로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21 이평선 추세 이탈 나오는 2,7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산업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부터 종목,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